연말이 되면 그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뭐죠? 회고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꼭 우리 회고할래? 각 잡고 모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올해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대화들? 이상하게 저는 연말만 되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에도 빠지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내가 뭘 잘했지?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되짚어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회고를 하면 후회되는 점들이 또 주로 떠오르거든요. 12월 한 초쯤부터 연말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매번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도 이거 우리 연말 모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12월 한 달이 1년의 1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마치 12월은 이미 사라진 것처럼, 그러니까 벌써 한 해가 끝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 이러면 안 된다. 아직 올해가 가지 않았다. 이렇게 감상에 빠져서는 한 달이 날아간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거든요. 저는 그걸 언제 느끼냐면 한 11월 말쯤 되면 2024년 올해의 앨범 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인터넷 서점가에서도 올해의 책 투표를 시작하기도 하고. 12월에 앨범을 내면은 2025년 리스트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드라마 대상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연말에 하잖아요. 근데 연말에 흥행하는 어떤 작품이 있어도 아직 종방을 안 하면 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종방을 맞아요. 안 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흥행했어도 1년이 지나면 이거 왜 이제야 상 주지? 좀 이런 느낌도 들고. 또 그런 시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꼭 시상식에서 상 받는 작품들은 좀 상반기가 아니라 한 해의 후반기에 나오는 작품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사실 1월에서 한 6월까지는 뭐 했는지 잘 기억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가을, 겨울에는 뭐 했는지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최근 몇 달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 달 전만 해도 좀 가끔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런 것도 했었구나 알게 되면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강소파 40화에서도 말미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연말을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회고 모임을 진행해요. 강다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혼자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하면 기억나는 것들만 읊게 되니까 좀 더 옛날 기억까지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회고 모임을 준비하면서 15가지 정도의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 목록을 회고를 도와주는 질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만약 내가 이 질문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업데이트 해두면 꼭 어떤 회고법을 따라보지 않아도 이 질문에 답하기만 해도 개인적으로 좀 간편한 회고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15가지 질문을 30가지로 늘려서 그 작은 배를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전용 콘텐츠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 30가지 질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좀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에 당장 답이 떠오르지 않아도 왜 이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없지라는 생각만 해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에피소드는 좀 서로에게 회고를 돕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30개의 질문 중에 제가 강단에게 궁금한 질문을 5개 골랐고 또 강단이 저에게 궁금한 질문을 5개 골랐어요. 그리고 이 녹음이 진행되는 오늘 아침에 그 질문을 서로 바꿔서 봤거든요.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강단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질문을 받아보면서도 왜 강단은 나한테 이걸 궁금해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먼저 질문을 던져볼까요? 제가 먼저 질문해볼까요? 넵.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이거 뭔가 그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수비.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이 즐겁고 좋았던 일이 있나요?
질문을 듣고 떠올랐던 거는 제가 헬스장에 등록했던 거.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집 근처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오래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헬스장에 등록해서 2달 이상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 한참 열심히 다니다가 그 타이베이 여행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또 강단이 2주 가까이 아파서 또 운동에 잘 못 갔거든요. 그렇게 한 3, 4주쯤 빠지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헬스장에 다시 가는 게. 그래서 조금 해이해지기는 했지만 운동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근육 쓰는 방법도 익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저한테 재밌었어요. 저는 평생 운동에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헬스가 나한테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제대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육이 잘 붙는 몸이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면 깜짝 놀라요. 젊은 시절에 무슨 운동을 했는지 막 물어볼 정도로 엄청 근육 체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아빠를 쏙 빼닮아서 근력 운동을 조금만 해도 정말 정확한 곳에 근육이 보여요. 그 대형견 중에 그 태어나자마자 근육질인 강아지들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유전적으로 좀 근육이 잘 붙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좀 바짝 운동을 했을 때 그 소신의 특히 팔 근육, 어깨나 이런 이두 근육이 좀 되게 돋보였었는데 네. 아, 좀 아쉽네요. 결과지향적이면 안 되는데 안 그러기로 했으면서 지금 아쉽다고. 근데 진짜 저는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맞아요. 이미 이제 방법을 아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올 한 해 인상에 남는 책과 문장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저는 쉬울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잘 기억을 못해요. 뭐 어떤 좋은 문장이 있는지 이런 거 앱에 저장을 해두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올 한 해 무엇을 많이 읽었나 하면은 단편 소설을 많이 읽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제일 많이 떠올랐던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 에이미 햄폴이라는 작가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너 텁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책으로 보면은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해요. 아, 엄청 짧은 소설이네요. 네, 엄청 짧은 이야기인데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이분의 스타일이 나랑 잘 맞다. 이런 걸 바로 느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짧은데 좀 울림을 준다고 해야 하나? 좀 미니멀하면서도 되게 깊이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이 My heart, I thought it stopped. So I got in my car and headed for God 이거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네. 내 심장, 나는 멈춘 줄 알았다. 그래서 차를 타고 신을 만나러 갔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그 headed for God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신을 찾으러 갔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좀 궁금했고 이게 무슨 뜻이지? 실제로 교회를 찾으러 가는데 어떤 종판지 이런 거 상관없고 주차장에 차가 없는 교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조용한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중간 자리쯤에 앉아서 그냥 교회를 둘러보면서 생각이 빠지는 뭔가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안에 뭔가 기승전결이 있진 않거든요. 이 캐릭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좀 이입하게 되는 그 신을 찾는다는 게 이거는 좀 호스피스에서 봉사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카톨릭 재단이다 보니까 수녀님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봉사자분들도 신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환자분들 중에 세례를 받는 분들도 그렇죠. 원래는 신자가 아니었는데 네. 대세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정식 맞아요. 세례 절차를 밟지 않고 압축해서 누구나 세례를 대신 내려줄 수 있다 해서 이제 대세를 받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그런 모습을 계속 봐서 그런지 저도 요즘 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좀 하게 돼요. 가장 최근에 봉사를 갔을 때 환자분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시죠? 하니까 이제 다른 봉사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며칠 전에 이 대세를 받아서 이름을 요한으로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갑자기.
뭔가 인사말처럼. 근데 그런 게 되게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진지해도 좋습니다. 네. 제가 한 해 동안 옆에서 강단을 봤을 때 강단이 올해 가장 열중한 일 중에 하나가 단편소설 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단편소설을 유난히 많이 읽는 모습을 저도 보았고 그냥 독자로서 소설을 즐기면서 읽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좀 더 자신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뭔가 배우기 위해 또 소설을 읽는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작가와 내가 잘 맞겠다 이런 느낌을 느꼈다라고 하실 때 좀 신기했어요.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요. 가장 큰 걱정,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해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건 바로 생각났어요. 좀 질문만 두고 보면 무겁게 느껴지는데 딱 떠오른 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뭐 해먹고 살지? 이거예요. 작년 말이 요즘에 자주 생각나요. 아무래도 그 계절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딱 작년 이맘때 저희가 식당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영업을 했고 그때 앞으로는 우리 한번 컨텐츠로 먹고 살아보자 라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작은 배라는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식당을 닫을 만큼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은 있었거든요. 아, 내가 더 시간을 많이 쏟고 열정을 쏟고 싶은 분야가 음식으로 손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래서 뭐 해먹고 살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했고 조급했고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뭘 해보지 않았으니까 방법을 맞아요. 모르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해먹고 살지? 이런 생각은 좀 덜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나는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막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 없을 만큼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고 진짜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근데 그게 저한텐 이제 주기적으로 돌고 도는 고민이 있어요. 아,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넘겼는데도 한 3개월 뒤에 또 찾아오는 고민. 그거는 저는 해도 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해보지 않으면 어차피 모르는 고민. 그러니까 해보면 해결될 건데 해보지도 않고 고민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고민을 아무리 해도 결국에 어떤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이 뭐 해먹고 살지라는 게 좀 쓸데없는 고민이었거든요. 해결된 것 같았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해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알 텐데 해보지도 않고 하는 고민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 고민을 한다고 해서 뭔가 실질적인 액션을 찾게 되지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존감만 낮아지고 좀 괴로워지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고민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고 그 대신 나는 누구랑 더 어울리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걸 더 나누고 싶은가? 이제는 좀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그 창작하는 아침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모임을 한 지가 지금 거의 7개월 됐는데 대부분 얼굴도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그분들과 이 온라인에서 맺고 있는 관계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 작은 배를 하면서 주변에 많아지다 보니까 아 그래 뭔가 불안할 때 이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는? 내가 당장 막 돈을 엄청 벌지 않아도 이런 관계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괜찮겠다. 그런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 창업을 하고 나서 1, 2년 만에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에게는 그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걸 기대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야, 넌 특별해. 넌 할 수 있어. 1, 2년 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근데 저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작은 배가. 잘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이대로 한번 쭉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쌓았던 1년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의 다음 질문은요.
강단에게 있었던 1년 중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제가 두 가지 답을 준비했는데 이 한 개가 완전히 겹쳐요. 방금 이야기한 먹고 살 수 있겠다. 아, 그래요? 네, 그 마인드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1년이 좀 필요했었나 봐요.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 작은 배 후원 기능이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후원자가 많이 늘었지만 막 한 명도 이제 추가되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너무 일을 안 했나? 지금 계신 분들이 취소하고 싶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그냥 의리로 해주시는 거면 어떡하지? 네, 뭐 별의별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평소에 스스로를 좀 걱정 없이 무던하게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가 30대를 그냥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연말이 되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온라인으로 응원해주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내년이 좀 기대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년이 기대돼요. 네, 올해는 좀 준비 기간이었다. 약간 방황했지만 내년은 방황하지 않겠다. 방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또 다른 답 하나가 글쓰기에 조금 더 진지해질 수 있었다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사가 좀 넓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뭐 글쓰기도 있고 컴퓨터 코딩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빵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해요. 무슨 그 핑퐁 튕기듯이 가끔은 막 앱을 하나 만들어 볼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도 나라의 뉴스가 너무 많아지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뉴스를 계속 보게 되는데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 말고 진짜 중요한 뉴스만 딱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들면 어려울까?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거 만들기 시작하면 또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해본 일도 아니고 이걸 다 공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이러면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은 사실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이런데 시간을 쏟아도 모자란데 갑자기 또 샛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 좀 더 진지해지면 좋겠다.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올인하고 싶나. 올인. 근데 저도 비슷한 게 강단에게 뭐 제빵이나 코딩 같은 게 있다면 저한테는 뭐 영상을 만드는 게 좀 그래요. 영상 만드는 게 저는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열심히 한창 만들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내년에 이거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황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생각에 방황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전보다 훨씬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옛날이라면 영상 같은 것도 깨작깨작 돼봤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근데 이제는 아니야. 글이나 쓰자. 맞아요. 글 쓰기로 해놓고 글도 지금 제대로 못 쓰면서 그냥 글이나 쓰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자리로 재빠르게 돌아오는 게 저도 좀 비슷하게 맞아요. 변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공감합니다. 네.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이제 아마추어가 아닌 나는 프로 글쓰기 작가다 뭐 이런 말 사실 잘 못하겠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까지. 네. 뭐 그렇게 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희 창작한 아침 하려고 5시 45분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하루가 부족합니다. 맞아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책 읽고 글 쓰고 뭐 모임 준비하면은 밥만 먹으면 하루 다 가요. 거기다 운동까지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뭐 그냥 바빠. 잠만 자면 끝이죠. 네. 내년에는 이 변화한 마음을 잊지 않고 정말 시간을 정확하게 쓰는 한 해를 보내고 싶네요. 지금 당장. 네, 내년 하지 말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 변화해야지 내년에도 승산이 있다. 자, 다음은 최고로 잘 산 물건은 무엇인가요? 저 이거 최고니까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거 아는데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3개 골라봐도 될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전동 칫솔.
그 강단이 전부터 전동 칫솔을 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현금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뭐 쿠팡에서 그 추천 링크 같은 걸 강단이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제가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동 칫솔 링크를 보냈는데 제가 구매를 안 하고 있었어요. 엄청 오랫동안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좀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해서 미뤘어요. 필립스에서 나온 엄청 가성비 좋은 전동 칫솔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금액이 제 기억에는 4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엄청 고급 모델들은 기능이 막 여러 개 있어서 20만 원, 30만 원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강단의 말에 따르면 전동 칫솔은 어차피 기본 기능만 쓰기 때문에 가장 베이직한 걸 사도 된다라고 해서 그 모델을 선택했는데요. 이 개운함이 일단 너무 다르고 깨어네요. 네, 그리고 저는 평생 양치를 했지만 양치를 하면서도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애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동 칫솔은 딱 2분이 되면 알아서 꺼지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건 제가 몇 년 전부터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좀 시렸어요. 그래서 그 시린니 치약도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치과에 검진을 갈 때마다 혹시 충치가 있거나 뭐 이런지 봐달라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칫솔질 습관이 잘못 잡혀 있으면 그 표면이 살짝 벗겨지면서 그러니까 낡으면서 신경이 조금 노출돼서 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속에 금이 간 걸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까봐야 아는 거라서 그냥 시린니 치약을 쓰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전동 칫솔은 치아의 표면을 닦는 게 아니라 잇몸과 치아의 그 사이를 닦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좀 안 좋았던 칫솔질 습관도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빠르게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사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까지 할까? 네, 계속 해주세요. 네, 괜찮을까요? 네. 잔빗이라는 브랜드의 기본 귀걸이. 요모조모? 네, 요모조모라는 귀걸이에요. 제가 잠빗을 알게 된 거는 창작하는 아침 참가자로 이 잠빗의 사장님인 빈님이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플리마켓을 하신다길래 주말에 놀러 갔어요. 거기서 이 귀걸이를 발견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심플한 귀걸이는 제 개성이 안 담긴다고 생각해서 하기 싫었고 그렇다고 해서 링이나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귀걸이는 제가 이미 착용하고 있는 다른 피어싱이랑 어울리지 않아서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 귀가 뚫려있는 귓볼에 뚫려있는 이 구멍에는 아무것도 착용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어요. 거의 5, 6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이 요모조모는 정말 기본템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뗀석기 같이 뭔가 좀 오돌토돌한 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의 그 포인트가 돼요. 기본인데 조금 뭔가 개성이 들어간?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한쪽을 집 안에서 어디서 뒹굴거리다가 잃어버려가지고 도무지 못 찾겠어서 결국에는 추가로 하나를 더 구매해서 또 착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그 온라인 웹사이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잠빗.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케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구두 주걱입니다. 엄청 긴 거? 네. 이 구두 주걱이 평소에 저희가 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한 30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길이가 아니라 한 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어서 구두 주걱으로 신발을 잘 신기 위해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이 거의 장대 넘기가 가능한 그건 좀 과장이고 저도 이거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서 샀어요. 친구가 이케아에서는 이걸 꼭 사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다른 걸 사면서 같이 껴서 샀거든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저는 구두 주걱 없이 검지손가락 그 마디에 항상 겨울마다 쓸려가며 운동화를 신었는데 맞아요. 이 구두 주걱을 사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편리해요. 저 구두 조각 안 쓰면은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내 검지가 부서지는? 이게 신발이 타이트하면은 진짜 아플 맞아요. 정도로 막 하잖아요. 근데 특히 겨울철에는 손 이런 데가 건조하기 때문에 더 아프거든요. 게다가 이 제품은 컬러가 깜장색이고 재질도 좀 철로 되어 있어요. 그 나무나 플라스틱이 아니어서 집에 걸어놔도 좀 예뻐요. 그래서 저희는 그 현관문에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방묘문을 설치해 놨는데 방묘문에 구두 주걱을 걸쳐서 두고 있어요. 그냥 노출로. 근데 그런데도 너무 예쁘고 별로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좋네요. 네, 사용성과 예쁨까지 다 갖춘. 네. 구두 조각 브랜드를 런칭해야겠네. 근데 저희가 정말 소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 가지는 제가 너무너무 만족하는 네, 올해의 소비. 제가 준비한 또 세 번째 회고를 돕는 질문은요. 올해 난생 처음 시도해본 일이 있나요? 완전 난생 처음은 아닌데 진지한 단편 쓰기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탠드업 코미디. 올해 제주 코미디 클럽 오픈마이크에 2번 참여해서 2번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네. 첫 번째 마이크를 잡았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관객이 한 70명? 아니 60명. 뭐 첫 무대 치고는 뭐 굉장했죠. 저에게는 뭐 거의 아레나에서 하는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게 잘 마무리하고 내려왔어요. 다음에 더 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진짜 도파민이 엄청 터져가지고 그때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은데 그날 밤. 진짜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경험 자체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좀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나도 내가 하는 창작에 농담을 더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설을 읽을 때도 코미디가 없으면은 지루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든 진짜 그냥 대놓고 웃긴 코미디든 뭔가 요소가 있어야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창작한 아침. 올해 창작한 아침을 시작하면서 저와 소시는 호스트지만 또 도전자이기도 하잖아요. 몇 달간은 진짜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참여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가끔 소신이 라이브를 하고 저는 늦잠을 자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아침 5시 45분에 일어나서 6시에서 7시까지 뭐라도 했다라는 게 작년에만 해도 이런 내가 도전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큰 도전이었고 여태까지 잘 해왔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거 하나 있는데요. 강단이 올해 처음 한 거? 뭐죠? 피어싱. 피어싱. 제가 왼쪽 눈썹 위에 피어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소신이 코에 피어싱을 해서 피어싱 샵을 계속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갈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사진들을 보면은 사실 아플 것 같고 저걸 어떻게 해 이랬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용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보니까 무뎌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해버렸죠. 근데 저는 항상 이 위치에 하고 싶었어요. 만약 내가 피어싱을 한다면? 네, 상상으로는 왼쪽 눈썹 위. 그래서 제가 딱 피어싱 하러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이쪽에다 하면 될까요? 했을 때 제가 아니요, 약간 더 왼쪽이요 이랬어요.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군요. 네, 뚫고 나서는 안 아팠는데 그 이후에가 좀 아프잖아요. 막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막 건들면 막 이러고 세수하면서 이러고 그때마다 괜히 뚫었나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잘 뚫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배가 아플 정도로 크게 웃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건 정말 딱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답을 적으면서 또 웃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 중에 더 어린 고양이 반반이가 보조 소파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빵을 굽고 있었어요. 식빵을 굽는다는 게 그 자세가 식빵 굽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식빵을 굽고 있어서 제가 그냥 장난으로 베이킹 브레드 이러면서 막 반반이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강단이 그런 반반이를 딱 가리키더니 베이킹 브레드 이러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브레이킹 배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브레이킹 배드라는 미드가 있잖아요. 미국 드라마 오래된 엄청 유명하죠. 근데 그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주인공 선생님으로 나오는 그 주인공이 안경을 끼고 그 머리가 엄청 짧고 막 수염이 났잖아요. 근데 요즘 딱 강단이 머리가 짧고 수염이 나고 안경을 썼죠. 그래서 이제 베이킹 브레드라고 하고 자기는 브레이킹 배드라고 한 건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게 왜 웃겼냐면 평소에 자기 자신이 너무 또 웃기네요. 평소에 자기 자신이 그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을 닮았다고 생각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다가 베이킹 이게 진짜 저만 웃긴 거면 안 되는데 베이킹 브레드를 했더니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브레이킹 배드라고 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 이 라임이 진짜 환상적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죽기 직전에 막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을 때에도 강단이 자기를 딱 가리키면서 브레이킹 배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엄청 웃을 것 같은 그런 농담이고요. 지금도 막 눈물이 나네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시덥잖은 농담을 하잖아요. 저희 둘이서만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잘 안 웃어주거든요. 그래서 강단이 반응도 안 하네 막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날은 그때 저희가 어디 외출하는 길이었는데 외출하면서도 계속 웃고 운전하면서도 계속 웃고 자기 전에도 웃었어요. 이게 너무 웃겨서. 네. 저에게 큰 웃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100번 휘두르면은 하나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강단을 알게 된 지 이제 6년이 됐는데요. 6년 중에 제일 웃겼습니다. 제가 준비한 또 네 번째 질문은요. 이건 나라서 해낼 수 있었다 싶은 성취는 무엇인가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작은 배로 후원을 받았다. 작은 배 후원자가 생긴 것. 그렇죠. 작은 배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좋게 봐서 후원해 주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소신을 좋게 봐서 후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좋게 봐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 괜찮네. 후원하고 싶다. 열심히 하네. 이 사람이 만드는 게 뭐 공감이 된다. 도움이 된다. 재밌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후원을 해주시는 마음이 진짜 저를 바로 향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후원을 받은 것도 성취지만 내가 후원을 한 것도 성취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 내 웹사이트에 와서 내 글을 잘 읽어줬으면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웹사이트에 가서 글을 잘 읽고 이메일도 보내고 감사함을 표하자. 그러니까 후원을 받길 원하면서 다른 창작자를 후원하지 않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남은 잘 되면 안 돼. 뭐가 이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활비가 넉넉하고 10만 원씩 후원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작가분에게 후원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몇몇 저와 비슷하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성취예요. 저희가 그 호스피스 봉사활동기 다뤘던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큰 행복과 기쁨은 내가 인정받거나 내가 뭘 이루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될 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확인한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5번째 질문은 떠나보낸 사람이 있나요? 그가 가장 그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입니다. 이거는 너무 답을 내기가 쉬웠어요. 저희 할머니죠. 저도 그 답을 알고 있었지만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아주 짧게 투병 생활 거치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너무 아직도 꿈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갑작스러웠고 모두에게. 그렇죠. 네. 그럼 언제 할머니가 제일 그립나요? 아무래도 그 저희가 봉사활동하는 호스피스가 저희 할머니가 그 마지막에 계셨던 곳이다 보니까 아직도 봉사활동을 가면
그 할머니 생각이 나요. 거기 계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할머니 잘 보내드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수녀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괜찮겠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와도 된다. 근데 그때는 아니 뭐 그럴 것까지 있나? 원래 쭉 해오던 봉사활동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다시 갔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공간이 주는 기억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도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 선을에서 진행한 작은 전시를 보러 다녀왔잖아요. 그 전시 제목이 똘, 어멍, 할망, 그리고 기막힌 신들의 세계였는데 그 서늘리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1년 동안 그린 그림을 전시한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의 생각,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 서늘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전시였는데요. 그때도 할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할머니도 만약 그림을 그렸다면 이런 걸 그렸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요즘 저도 강다님만큼이나 글을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걸 쓰려고 앉아도 결국에 계속 제가 할머니 이야기만 글을 쓰게 되기도 해요. 아직까지 저한테 좀 소화가 안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문득문득 계속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요. 겹치네요? 가장 큰 걱정,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해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강단이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과 같은 것이죠. 맞아요. 저는 결국에는 또 나는 누구인가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와, 엄청 큰 고민을 안고 사셨네요. 네, 뭐 그 소신이 그 작은 배 소개 문구를 계속 바꾸는 걸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슷하게 제 개인 웹사이트의 소개 문구를 계속 바꾸거든요.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사람들이 좋게 봐줄까? 또 있고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가장 정확하지? 근데 사람들은 나를 소개하는 글을 2페이지, 3페이지 쓰면 절대 읽어보지 않을 거니까 짧게 에센스만 넣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맞아요. 내 에센스가 뭐지? 네.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 팟캐스터, 그리고 식당도 했었고 모임도 합니다.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어쩌라고. 지금은 그냥 제가 다 나열을 해버렸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강민석은 작가고 팟캐스터고 사워도우 베이커고 취미로 코딩하는 사람이고 진 메이커고 피자 좋아하고 샌드위치 샵 사장이었고 코미디 좋아하고 투지폰 쓰고 정치 싫어하고 인덱스 펀드 투자하고 구제 좋아하고 에어로프레스로 커피 내리고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대학교 2군데를 한국, 중국, 미국에서 다녔고 문학을 전공했고 2마리의 고양이 집 사고 고은비의 남편이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고민이 해결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서서 강단이 그랬잖아요. 제가 작은 배 소개 문구 그만 바꾸겠다고. 1년 내내 작은 배를 어떻게 소개하지? 이 고민이 저한테 너무 커서 미묘하게 계속 바꿨었어요. 뭐 단어 하나를 바꾸기도 하고 아예 갈아엎어보기도 하고 뭐 문장 하나를 추가했다가 빼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진짜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작은 배든 강단이든 소신이든 에센스만 추려서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고 더 그보다 중요한 건 나는 나라는 걸 믿고 작은 배는 작은 배라는 걸 믿고 꾸준히 창작해내는 거지. 예전에 제가 썼던 글에서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 문장 한 줄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100가지 발견이다. 근데 강단의 그 아까 소개 글을 듣는데도 강단이 자신에 대한 발견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걸 이제 100가지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오히려 한 줄로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때보다 더 멋지겠구나. 너무 좋은데요? 좋은 말이네요. 마음에 들었나요?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30가지 질문 중에 각자 지금 5개씩 골랐는데 하나가 겹쳐서 이제 9개의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질문에 두 사람 다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은 2024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입니다. 먼저 한번 해보시죠. 저에게 2024년은 과한 신중함이었습니다. 과한 신중함? 아니요, 다시 할게요. 저에게 2024년은 신중함이었습니다. 신중함. 신중하다 할 때.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걸 재고 따져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안 한 건 아니라서 참 다행이긴 해요. 고민만 하다가 1년을 보내버린 건 아니어서 한켠으론 다행이지만 좀 더 가볍게 무엇이든 쉽게 해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무래도 작은 배로서 첫 해였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무게가 그냥 불안하고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과하게 신중하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에는 내가 가진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더 많이 만족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중함에서 만족함으로 가는 한 해였으면 만족함? 좋겠다. 네, 나 이제 만족함. 강단의 2024년은 한 단어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창작이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많지 않아도 창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창작이라는 단어가 일단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또 창작한 아침, 그리고 이 창침을 통해서 만난 동료들 다 합치면은 한 40명 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스쳐 지나간 인연까지 하면 네. 그렇게 될 것 정말 같아요. 많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창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에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올해 스스로를 처음으로 창작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프로 창작자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창작이다. 멋집니다. 2024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강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2025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소파 들어주시는 모든 강소파 친구분들께도 2024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 하고 싶고요. 또 25년 강소파과 함께 나아가 보면은 정말 좋겠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방송 같지만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맞네요. 네, 신년 인사는 또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서로에게 던진 질문들 들어보시면서 강소파 친구분들도 올해의 나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나는 또 어떤 답을 써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회고를 돕는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